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폭은 1시간 당겨서 하죠. 6시에 그 안진걸 소장하고 임세훈 대변인이 이번에는 미디어치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래 하지 말까도 생각했다가, 한 주말 사이에,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좀 입장을 정리해야 될 상황이 벌어져서, 어차피 지금 뭐 김건희 그 무슨 빈곤 포르노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6시에 이제 안진걸 소장이 오면 같이 하겠죠. 그 남는 시간에 한번 한 1시간 동안에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좀 입장을 중간 정리를 해 놔야 되겠다. 그럼 지금 중간 정리면은 최종 정리는 언제냐? 저희가 11월 30일 날 이동환 변호사 기자회견, 12월 7일 제가 윤석열 한동훈 태블릿 조작 고발 기자회견. 그래 12월 한 15일 정도에 이제 이 태블릿 조작에 관련된 이제 새로운 책, 이거 말고 이거 뒤에 이제 조작 확정된 것들을 정리한 책 판매를 하게 되고, 저는 이제 그러면은 서울 대구 등등에서 북 콘서트를 열면서 당연히 이제 특히 대구 같은 데 들어가면은 뭐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이 알게 될 수도 있고, 뭐 저는 뭐 이 책을 박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는 루트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박 대통령 사저에 가서 뭐 루트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태블릿 조작을 했으니까 그건 박 대통령 수사의 부분이고 박 대통령 재판 과정에 올라간 자료들이거든요. 물론 이 제1 태블릿, 제2 태블릿 중에서 제2 태블릿, 우리가 지금 제2 태블릿을 발표를 하지만은 박 대통령 그 재판에 올라간 건 제1 태블릿이 맞죠. 그렇지만 제1 태블릿도 조작이 다 잡혔고 제2도 잡혔는데 제2를 조작한 게 윤석열 한동훈이고 제1을 조작한 거는 검찰과 또 특검이나 뭐 어차피 한 무리니까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는 거겠죠. 그럼 박 대통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 관련해 이 태블릿 조작이 드러났는데 이 부분 수사에 대해서 어쨌든 대상자인 박 대통령이 특검이 필요하면 특검, 그리고 탄핵 관련 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을 전면 다 뭐 재검토하자면 재검토, 그런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에게 워낙 이 유리한 정치적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박 대통령이 이거를 당연히 이슈로 잡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나온 이슈로 볼 때는 이거 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제가 좀 입장을 유보해야 되겠구나, 박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그 전에 2014년 5월 14일인데요. 제가 이거 이때는 박 대통령 집권한 지 1년 차, 1년 차. 1년 차에 제가 퇴진 운동할 수 있다고 제가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 들어와서 이재명 빠짓하지 말고 박근혜 빠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 보수 정권 1년 차에 제가 퇴진 운동을 예고를 했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니 뭐 이명박 정권이든 박근혜 정권이든 뭐 미디어 치하는 것들을 챙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박 대통령한테 아무런 빚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탄핵무효 운동에 들어간 거는 저는 태블릿 PC 조작을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인간 박근혜 문제로 간 건 전혀 아닙니다. 뭐 다만 이건 있어요. 이건 뭐 국민들의 상당수가 동의하겠지만은, 야 아무리 그래도 박근혜라는 사람이 왜 뇌물을 먹냐? 저 사람이 자식도 없고 무슨 큰 돈이 필요하다고 뇌물을 먹냐? 그런 판단들은 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그런 상식적인 판단은 했고 당연히 박 대통령은 돈을 먹은 바가 없어요. 그 문제를 빼놓고는 저는 태블릿 조작에 대한 이 범죄 행위, 증거 조작, 모의 증거 조작, 그 행위를 규탄하며 나온 것이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니 뭐니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저는 왜 정권 퇴진 운동을 예고했냐면, 제가 인터넷 언론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좌파에 있을 때는 안치로선 운동하면서 조선일보를 써왔고, 보수에 들어와서는 제가 인터넷 재벌, 네이버, 다음, 그리고 재벌그룹, 보관그룹. 왜 그러냐면은 중앙일보와 JTBC, 이게 지금 전부 다
재벌과 엮여있는 언론사들이죠. 네이버와 다음은 이미 재벌이고 중앙일보와 JTBC는 재벌 보관그룹과 엮여있는 뭐 삼성하고보다는 이쪽에 더 세게 엮여있죠. 하여튼 여기서 일단은 박근혜 정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MBC 이런 싸움하고 좀 다른 문제죠. 이건 원천적으로 인터넷 재벌이 언론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이 마침 박근혜 정부를 총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인터넷 개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인터넷 개혁을 해나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안 할 것 같아. 내가 1년 동안 봤더니 이것들이 할 생각이 없어. 박근혜 정권에서 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요 박근혜 정부 쪽 사람들은 요 재벌들과 유착해가지고 지들 개인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런 정도 1년 차에 저 네이버 다음 저 JTBC 정도한테 꼼짝 못하는 정도는 해산해라. 어차피 박 대통령은 끌려 내려온다. 요 정도도 해결 못하면은 끌려 내려온다 그랬고 실제로 바로 탄핵 때 바로 네이버 다음 JTBC가 박 대통령을 끌려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저는 솔직히 1년 차 때요. 기대를 접었어요. 이거는 이 본질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정권이 아니구나. 첫 번째는 박 대통령의 이런 본질적 개혁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했고, 두 번째, 박근혜 정부에 참여한 이놈들 자체가 전부 다 간신배 기회주의자여서, 이거 개혁을 못하면 분명히 죽을 텐데, 나중에. 그래서 차라리 내가 먼저 해산 투쟁하겠다. 그 실제 딱 여한테 죽었다니까, 진짜, 그때. 네이버 다음 JTBC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또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2015년 이제 9월 18일, 이건 1년 뒤지 아닙니까? 제가 계속 이 포탈 개혁 안 하면 큰일 난다. 물론 포탈이 박근혜 정권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박근혜 정권에게 개혁의 동기가 될 것 같아서 얘기한 거지. 저는 이게 꼭 포탈 언론 개혁을 박근혜 정부 때문에 한 건 아니겠죠. 제가 포탈 언론 개혁하자는 것은 노무현 때부터 시작을 했고 노무현 정부 때 포탈 언론 개혁하자니까 포탈이 노무현한테 좋은 기사 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안 맞아가지고 제가 안티조선에서 뛰쳐나가서 보수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포탈이 윤석열에게 잘해준다 이래가지고 이 촛불 진영이 또 포탈 개혁을 얘기해. 자 여기 이제부터는 이 포탈 개혁에 대해서는 말을 바꾸지 맙시다.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포털이 언론 권력을 장악해서 유사 언론 기능하고 있는 것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놔두고 불리하다고 치고 그러지 말자는 거고 제가 박근혜 정권 때도 포탈 개혁 문제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하도 제가 떠들어대니까 이때 홍보수석 김성호 홍보수석 이제 뭐 이름을 댈 필요도 없겠죠. 박근혜 정부 사람은 뭐 홍보수석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당신이 뉴미디어 비서관에 한번 해서 포털 개혁을 해볼래 제안을 해서 저는 최전방 전사여서 제가 뒤에 비서관을 해버리면은 누가 맨 앞에 나가서 이 포털의 잘못된 점을 떠들고 누가 토론해 나갈 거며 장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추천하는 사람을 비서관에 앉히고 내가 최전방 나서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뉴미디어 비서관에 포탈 관련 각종 소송을 도와준 변호사 한 명을 추천을 했고 이 당시 홍보수석이 김성호고 홍보특보가 김경재 특보였으니까 100% 통과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홍보수석이 받았고 홍보특보가 오케이 했으니까. 근데 두 달째 임명이 안 되더니 인사가 바뀌면서 오영규 한마디로 SK 커뮤니케이션 상무 즉 포탈 네이트 상무를 앉히는 겁니다. 두 달 동안 내정된 인사를 앉히지 않더니 포탈 인사를 앉혀버려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인사한 거랑 똑같냐. 이명박 때도 제가 포털 개혁하자고 난리 쳤는데 이명박 때 저 다음에 김철균 부사장 뭐 지금은 뭐 저하고 워낙 친한 선후배가 됐는데 뭐 하도 이제 들어온 지 오래다 보니까 물론 그전에도 잘 알았죠. 왜냐면 제가 포탈 개혁을 했고 김철균 씨는 저 포탈 협회 그 부회장이었으니까 이제 창가 방패로 만났는데 뭐 되게 친해졌어요.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저는 알겠지만 제가 친하다고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아니 포털을 개혁하라 그랬더니 포털 협회 부회장을 뉴미디어 비서관에 앉혀요. 제가 엄청 반발을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김철균 부회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포탈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봤다. 왜냐하면 설마 저렇게까지 정책으로 나올 줄 몰랐다는 건데 이명박 정권 말기에 그냥 포탈이 융단 폭격을 날려버렸거든. 이명박 정권 내에서. 자, 이미 그러니까 실패 사례가 있는 거야. 포탈 출신 비서관이 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포털하고 만나가지고 딜을 쳐서 야 우리 좀 박근혜 이명박 좋은 기사 좀 올려줘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밖에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MB 정부 때 또 반복하냐. MB 때는 한 번 실수라 그러지 또 이 짓을 했잖아요. 그 이건 뭐냐. 박 대통령 밑에 있는 애들이 포탈하고 나눠 먹겠다는 거였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런 칼럼까지 썼는데 이때 이제 뭐 거의 사실은 저는 거의 포기다. 이 정권은 큰일 나겠구나 이거. 어떻게 MB 때 실패한 걸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냐. 더군다나 저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추천받고 제가 보고서 쓰고 다 해서 대통령까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중간에 3인방 등등 그런 자들이 지 이권을 위해서 박 대통령한테 싸바싸바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2015년 9월 18일인데 자 총선이 2016년에 열리죠. 야 이거는 총선 참패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고 총선 참패하면은 당연히 탄핵으로 간다. 제가 2013년 14년 15년 때부터 많은 얘기했어요. 박 대통령 탄핵당할 수 있다고. 심지어 제가 2015년 4월에 무소속으로 관악을에 출마했죠. 그때 제가 나가서 마이크 잡고 한 논리가 그거였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다. 지금 이 후보 나온 그 당시 자유한국당인가 새누리당인가 새누리당 후보 이 친구 당선시켜주면은 이 친구 아마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설 거다 했는데 그게 오신환. 실제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오신환 아닙니까? 이미 저는 이때부터 탄핵을 예견을 했어요. 뭐 참고로 말하지만은 박 대통령 탄핵을 예견한 또 한 명의 유일한 보수에서 2명인데 이때도요 이 보수파리들이요 지금 윤석열 만세랑 똑같이 이거 박 대통령 완전 무너지고 있었는데도 박근혜 만세 그러면서 한 자리 얻어먹으려고 광분할 때야 이때도. 그러니까 이놈들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권력만 보면 만세 불러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게.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큰일 났다 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딱 2명이 저하고 전광훈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광훈 목사하고 굉장히 특별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전광훈 목사 이때 보수 연석회의 들어가서 우리가 청와대 쳐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가 경고를 하자. 지금 정권 망해가고 있다고. 그 얘기했다가 쫓겨났어요. 거기서 멱살 잡히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열받아서 저희 사무실 찾아온 거예요. 미디어체. 총선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영아. 송파을에 이 송파을이 지금 배현진이죠. 이게 그냥 저 보수 정당은 꽂으면 된다는 그 지역구 아닙니까? 유영아는 원래 송파가 아니야. 김영순 새누리당 송파을 예비후보 중 갤럽 조사에서 1위 김영순 28%, 2위 박사헌 8.6%, 3위 유영아 6.6%. 28대 6이 나왔어요. 여의도 연구소 자체 조사에서는 1위 김영순 37%, 유영아 4.2%. 유영아는 군포에서 계속 떨어졌어. 군포에서 떨어진 자가 이제 제일 쉬운 지역구로 와야지. 그래서 송파를 넘보니 송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박근혜 청와대와 이한구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은 김영순을 날리고 유영아를 단수 공천해버립니다. 이러니 이 송파 이쪽 여론이 어떻겠어요? 37대 4인데 유영아를 찍어요. 이거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없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유영아가 여의도에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출마를 하면 떨어지는 그런 자인데 이거 박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라고 그냥 꽂은 거야, 그냥. 이렇게 일을 공사를 구분 못하고 일을 할 수가 있냐? 내가 놀랬는데 이게 묻힌 이유가 이 상황에서 김무성이가 도장을 들고 날라버렸다고요. 근데
사실은 유승민보다 이 수도권에서는 이게 더 컸거든요. 어떻게 자기 측근이라고 그냥 송파회 같은 데 꽂을 수가 있냐. 수도권이 난리가 났는데 김무성이는 유승민 살린다고 도장 들고 뛰는 바람에 이게 묻혀서 그런 거지. 이게 훨씬 심각했던 사태예요, 이게. 그리고 결국 김무성이가 도장 들고 날아가면서 저쪽이 당시 민주당이 안철수가 분당을 해가지고 분열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180석 이기 나왔다고 김무성 입에서. 근데 여기서 졌어 민주당한테. 이거 이 패배 책임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1순위 이한구, 2순위 김무성, 3순위 유영아야. 그리고 유영아를 꽂아 넣으려고 무리한 일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이거. 자 이러면서 이제 탄핵이 당하는 거죠. 왜? 이제 의석수가 122석이 되는데 그 중에 유승민, 김무성계가 한 4, 50석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200석이 돌파가 된 거예요. 탄핵 상황이. 언제든지 탄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총선에서 참패하기 시작하면서. 자, 탄핵 얘기는 제가 이 복잡한 건 다 빼고